그러면 지방의 단위를 어떻게 재조정할 것이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행정구역은요 120년 됐습니다. 1895년 갑오경장 때 만들어진 행정체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남북도 가르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시대가 얼마나 변했는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행정구역 자체를 100년 먹은 행정구역 자체를 바꾸자, 다시 설계하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실상을 좀 알아야 됩니다. 현재 220여 개의 지자체 중에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곳이 71곳, 30%랍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활권하고 행정권이 지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예를 들면 전라남도에 집을 두고 광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고 인천에 집을 두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점점 일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한다고 할수록 사실은 이게 일치가 되지 않으면 생활에 좀 불편함이 많겠죠. 그러면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의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랬고 그 전에 정부에서도 그 노력을 했는데 이게 왜 잘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지방자치제가 연륜이 더해갈수록 그 선거에 뽑힌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의 이해관계가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국회의원들도 이해관계가 맞닿들어 있고요. 점점 지역 간의 감정의 골이 커져가고 있고, 실제로 지난 그 이명박 정부 때 창원이 탄생을 했고 충주시가 청주시인가요? 합쳐지고 정부의 그 지방 자율로 해보려고 하니까 서너 군데밖에 성공을 못했거든요. 그런 걸 봐서도 지역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더 쪼개야지 왜 이렇게 합치려고 하느냐 이런 반대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재밌는 그 연구 자료가 있거든요. 지자체 수가 감소할수록 생산성은 오히려 6%더 는다라고 하는 게 OECD의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구청별로 다 공무원들 몇백 명씩 두는 것보다 합치면 공무원 인건비만도 더 줄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상식 같아요. 그래서 국토 설계를 행정구역을 다시 설계를 해야 된다.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 이 저자는요, 우리 앞으로 지금 대도시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골은 계속 죽으라는 얘기냐?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자는. 왜 이게 시대적인 추세냐 하면요, 이 저성장 기조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성장 기조라는 것은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럼 일자리가 되게 그나마도 도시에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산업 구조 때문에 점점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 이런 얘기 들으셨죠. 4차 산업혁명이라 이런 것도 점점 지식산업이잖아요. 지식 전문화가 되는 겁니다. 농촌에서 되겠습니까? 대체로는 도시권에서 이루어지는, 거기에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교통망이 KTX나 고속도로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몰리기 때문에 점점 그 대도시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대도시권으로 쏠리면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거역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오히려 지방의 대도시권을 제대로 살려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요지입니다. 지방 대도시권을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렇지 않으면 타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반론이 이게 있어요. 뭐 KTX를 하나 깔면은 이게 빨대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곳에서도 수도권이 다 빨아들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광주 송정역이 하나 생기면 지방에 있는 큰 병원들, 백화점, 뭐 웬만한 그 대리점 같은 경우는 다 서울에 와서 뭐 살 거다. 근데 재밌는 통계를 내봤는데요. 광주 송정역에서 10km 내에서 서울 사람들이 와서 카드 쓰는 액수를 비교를 해보고요. 서울 용산역에서 10km 이내에서 광주 사람들이 와서 신용카드 쓴 거를 비교를 해본 재밌는 통계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용산역에서 광주 사람들이 와서 쓰는 게 8.7%가 늘었답니다. 얼른 와서 뭐 물건도 사고 가겠죠. 그런데 그렇게만 했으면 빨대 효과죠. 지방이 다 서울에 와서 돈을 쓰겠죠. 그런데 재밌는 게 송정역 주변에서는 오히려 13%가 늘었답니다. 이게 빨대 효과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방에서 개성이 있고 볼거리, 먹거리가 있으면 한 2시간 내 거리니까 사람들이 쉽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살 길은 빨대 효과만 걱정할 게 아니고 지방에서 사람들을 지방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특유의 매력적인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대도시들을 몇 군데를 키우고 거기끼리 서로 연결해서 어떤 거점을 구축해서 연결망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런 도시 개발의 방향이 지금 독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분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거 역대 정부는 다 적폐였느냐? 지금 지방 분권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는 잘하고 있고 과거는 다 적폐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노무현 정부 때는 혁신도시를 추진했잖아요. 전국에 10곳 정도의 혁신도시 거점 육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정책을 추진을 하다가 말았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62개의 지역 행복생활권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다 장단점이 있었다는 거죠. 노무현 정부의 혁신 거점 정책은요, 지금 전국에 뭐 나주 혁신도시, 뭐 전주 혁신도시 이렇게 있잖아요. 또 뭐 창원 혁신도시. 근데 현재 전국에 10곳인데 여러분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그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을 했는데요. 가족 동반 이주율이 현재 32%랍니다. 주말이면 다 올라오죠, 대부분. 지방에 정착해서 사는 비율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연관 산업을 집중 배치한 것도 아닙니다. 농업 관련만 해도 나주, 전주, 경북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노무현 정부 때 취지가 충분히 살아나지 못했다. 그 혁신 도시가 지금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데 그 외지에서 와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고 인근 도시에 새 아파트촌으로 몰리는 부동산 장사를 해서 올라간 거다. 그래서 저자는 10곳이 아니고 서너 곳으로 더 좁혔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명박 정부 때 5+2 광역경제권은 한 5개 플러스 2, 제주도, 강원도 이런 큰 대권역으로 하는 것은 맞았던 것 같다. 그런데 그 내부에서 서로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다. 뭐 광주, 전남, 전북 합쳐놓으면 또 도시 간의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협동이 잘 안 돼서 좀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박근혜 정부가 62개 지역 행복생활권
추진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좀 더 생활권에 밀착하기는 하지만 또 지역 간에 그 서로 협력은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저자는 과거 정부의 장단점을 종합해서 이명박 정부의 대도시권 전략, 노무현 정부의 거점 전략,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주변 도시와 연계 전략을 종합해보자. 각자의 장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내놓는 대책이 바로 이번은 전국을 현재의 17개 시도를 7개 정도의 초광역권으로 통합을 하자. 자, 수도권, 뭐 서울, 경기, 인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충청권, 대전, 세종을 합쳐서 충청권. 이게 한 인구가 여기도 한 500만 되고요. 호남권, 광주, 전남, 전북이 한 500만 되고요. 그 다음에 대구, 경북권 해서 한 500만 되고요. 그 다음에 동남권이죠, 이름이. 여기 해가지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 한 700만 되고요. 그리고 강원권하고 제주권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한 7개 정도로 초광역권을 해서 이것이 바로 균형 발전의 공간 단위로 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각 권역별로 대도시권을 하나씩 중점적으로 광주, 대구, 대전 이런 식으로 해서 거점 전략을 펴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아주 재밌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개인을 향한 정책과 공간에 대한 정책은 달라야 된다. 개인은 다 귀한 존재고 인권 평등한 존재로 대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공간은요, 쓸모없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모든 공간을 똑같이 대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보다 집적해야 효율성이 높고 발전할 수도 있다 라고 하시지, 인권과 똑같은 개념으로 모든 지역을 다 살리려다가 모든 지역을 다 죽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저도 굉장히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저자가 강조하는 게, 그러면 특정 지역을 이렇게 거점 개발을 하면 소외된 지역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나름대로 대안을 놓고 있습니다. 공동세 개념인데요. 이 공동세 개념이 뭐냐면 지금 이미 일부 비슷한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 상생 발전 기금을 해가지고요. 수도권에가 돈이 많이 거치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한 1년에 한 3, 4천억을 걷어가지고 지방에 나눠주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서도 불만이죠. 왜 우리 세금을 갖다 나눠 가느냐 이렇게 불만이 있는 상태인데 현재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현재 서울시가 재산세 공동과세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25개 구가 있잖아요. 거기서 거치는 재산세의 50%를 따로 모아가지고 다시 재분배한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나 금천구나 재산세가 비중이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50%는 무조건 다 걷어가지고 다시 재분배를 하면서 좀 더 형평성을 맞춰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동세 개념을 도입을 해서 조금 더 잘 사는 지역을 해서 더 걷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재배분하는 그런 배분 시스템을 보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저는 솔직히 굉장히 설득력이 있게 들었고요. 아주 도발적입니다만은 좀 서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읽고 제가 몇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치가 더 중요하느냐, 냉정한 현실을 봐야 되느냐 이겁니다. 정말 민주, 자치, 자결, 분권 그걸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치만 추구하다가 정말로
현실을 무시하는 그 정말 무책임한 그 정책을 펼 수도 있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 같고요. 또 하나는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입니다. 물론 이 마강래 교수는 효율성 위주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분명히 형평성을 강조하는 건데, 그게 과연 진짜로 지방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정말 지방분권의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분권 자체가 목적인가? 아니면 진짜 우리 주민들이 어디서 살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차별받지 않는 그런 삶이 목적인가? 분권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민의 삶을 또 경제를 살릴 것인가? 이런 걸 목적에 둔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지방분권의 목적을 생각해보면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저는 미래적 관점입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이네, 인공지능이네, 뭐 AI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초고속 통신망, 나는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가 이 공간의 제약을 줄여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공간에 KTX도 뚫리고. 그래서 그 공간의 제약을 기술로서 많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 개념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민주주의 소통이라고 하는 게 꼭 지역이 뭐 구 단위여야지만이 소통이 잘 되고, 뭐 시 단위로 커지면 소통이 더 안 되고 밀착 행정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뭐 SNS나 통신망을 통해서 얼마든지 떨어져 있어도 뭐 해외에서도 투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통신망을 통하면은 거리가 공간이 좀 넓어도 소통, 밀착하는 데는 큰 저는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우리가 미래적 관점에서 지방분권 또 행정구역 개편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뭐 100% 동의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이 정말로 아주 도발적인 이런 책에 같이 한번 서로 우리 사회에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에 할 지방분권 제대로 해서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